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 직장인이 편하게 매매를 하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정답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손실을 300%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일단 기법이고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제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물려있어도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가장 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일 손실나는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1000만원 이상 유료 강의를 들으면서 매매를 했던 사람인데요.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다양한 자리와 다양한 기법으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는 거는 많았던 것 같은데 실상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손실이 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공부를 하고 매매를 했는데 뭔가 미칠 듯이 어려웠죠. 모든 거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힘이 되어줄 그 방법이 오늘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사실 오늘 방법은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쉬운 내용입니다. 아마 주식을 차트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이고요. 어떤 거냐? 바로 1차 하상승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뒤 다시 전고점에까지 내려오는 종목을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으로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이 종목은 1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주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박스권을 만들던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저는 1차 상승을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나올 거고 매집이라는 원리가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1차 상승 구간에서 전고점 돌파한 뒤에 전고점 내려오는 종목을 매수를 하자라는 거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식 차트 강의라는 게 결국 나왔던 걸 가지고 매기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전에 나왔던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동화약품인데요. 이 동화약품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제가 보려고 했던 구간이 어디냐? 저는 이 구간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 저점, 여기 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있습니다. 좀 여기로 할게요. 이 고점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다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질 때 앞에 있는 이런 저점 구간을 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점 구간을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집니다. 또 뚫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저항으로 가로막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지만 앞에 있는 지지 구간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 그다음 다시 상승을 했지만 여기 전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박스권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스권이 최소 3월 5일 날 생겼거든요. 근데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한 2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인 종목들도 많습니다.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날이 될 텐데요. 이 종가상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파는 날이 나오면은 관심 종목으로 뽑아놔야 됩니다. 글로 정리를 하면은 3, 4개월 이상 박스권을 만들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관심 종목으로 넣고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이 날을 관심 종목으로 뽑는 거예요. 몇 가지 기준을 바로 써놨는데 첫 번째, 돌파를 할 때 거래대금이 최소 100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약간 전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돌파를 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2300억이 터진 겁니다. 이 다른 분들은 이제 거래량으로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클릭하면은 여기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대금이라고 바꾸면은 거래대금이 뜨는데요. 거래대금 이렇게 보는 게 좀 좋더라고요. 거래량보다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이상 터지면서 돌파를 하는 종목이 가격 이동 평균선은 대체로 5일선보다 11선보다 5일선이 위고 21선보다 11선 위인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이 동화약품 상승을 할 때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매매를 하는 분들 다 이렇게 기준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잠깐 주가를 좀 며칠 보면 미세하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 핑크색 선인 5일선이 여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1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선, 그다음 61선, 120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를 정배열에서만 하는 거고 세 번째,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5일 내에 전고점에 떨어져야 돼요. 만약 6일차부터는 관심 종목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기준 얘기하기 전에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기 이 박스권의 이 전고점 구간을 그동안에 여기서 상승을 하려고 했을 때 상승을 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았던 힘이 기준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돌파를 했으면은 떨어질 때는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 그동안 저항으로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던 세력들이 여기서 돈을 써가면서 양봉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만약 이 전고점 밑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세력의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평단가 구간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하고 지는 이 순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얘기하면은 여기 1차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 2차 매수도 할 겁니다. 2차 매수 두 번째 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그었냐. 이 큰 박스가 있으면은, 이 큰 박스가 존재를 하면은 이 안에서도 작은 박스권이 존재를 할 겁니다. 박스를 이렇게 그었어요. 이 박스를 또 그어보니까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얘도 똑같이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돌파를 했지만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했지만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상승하다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이 안에서도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1차 매수를 앞에 큰 박스권의 전고점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수를 작은 박스권의 전고점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1차 매수는 앞에 큰 박스권의 전고점에서 30%만 매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수를 작은 박스권에서 70% 매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30%만 매수, 1차 매수 30%만 매수하면은 그러니까 별로 못 먹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손실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응용으로서 좀 높은 자리에서도 매매를 하고 뭐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절은 어디서 하냐? 이 큰 박스 저점 구간 있죠? 예를 들어 13,400원이 저점인데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 얘가 1차 매수가 되고 2차 매수가 됐는데 평단가가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평단가가 한 예를 들어 15,800원인데 13,400원에 손절하면은 15%가 생깁니다. 그럼 꽤 크잖아면은 이 두 번째 만들어진 이 작은 박스권에서도 저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저점 있죠? 이런 구간, 안 깨, 이런 단기적인 이 저점 구간이 있을 텐데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깨지면은 나는 손절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은 큰 박스권 저점이나 작은 박스권의 저점에서 손절을 한다라는 그런 매수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한 이 장대 양봉을 기준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봉이 나오고 5일 내에 주가가 와요. 이 전고점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일이 아니고 6일 날 이후부터 온다고 치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하루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2일, 3일, 그 다음에 4일 있죠? 이때 4일 날 온 겁니다. 그럼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 하루, 이틀, 3일, 4일, 그 다음 5일,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6일 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기준인 거고요. 그래서 5일 날에 여기 1차 매수가 되고, 만약 장이 안 좋아져서, 요즘처럼 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 떨어지면은 그럼 그대로 2차 매수를 생각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차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5일 내에 와야 되고, 그다음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게 좋다. 이거는 한농화성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농화성도 똑같이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을 텐데 이거는 잠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좀 용납이 가능하거든요. 이 전고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전고점 구간 있죠. 이 전고점 돌파를 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와줍니다. 이 양봉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똑같이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 터집니다. 잠깐 보면은 한 5일 내에 여기 전고점 구간까지는 와줬는데 전고점이 오진 않았네요. 그냥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 닿은 상태로 이 5일 날 주가가 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안 터지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왜 거래대금이 터지면 안 되냐?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세력들이 자기 자신의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는 건 뭐냐? 더 이상 올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올릴 마음이 없으니까 매도를 한 건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주가만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물량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주가를 올리지는 말아야겠다. 올리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 개인들이 지쳐서 결국에는 주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주가를 안 올리면은 개인들은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선 더 이상 올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손절을 주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확 죽어버리는 게, 누가 봐도 이 양봉으로서 거래대금봉으로 빠질 때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우리가 매수를 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네 번째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수를 하면 되냐? 여기 박스권의 전고점, 여기 전고점입니다. 이런 전고점 구간이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기다려 보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이 있으면은 이 박스 전고점이 존재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윗꼬리 달렸던 구간 있죠. 앞에 이렇게 윗꼬리 길게 난 건 있는데 이거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했을 때 여러 번 이제 부딪히는 그런 자리가 좀 신뢰성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뭔가 저항으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 상승했다가 이 전고점 구간을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한 뒤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올라가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으로서 매매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매도를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안정적이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 3, 4개월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 돈이 들어와서 저점 구간은 세력들의 평단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박스권 내에서는 그냥 세력의 평단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만약 주가가 여기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보고, 만약 여기서 이 저점 구간, 박스권의 저점이 깨진다? 그럼 그때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쉽게 잘 생각해보면 세력은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상을 굴리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제가 만약 마이너스 1%라도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면서 이제 막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면은 엄청 짜증날 텐데, 몇십억, 몇백억 들고 있는 그런 세력의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를 혹시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세력이 손해볼 짓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매매를 했던 이 구간 내에서는 최소한 손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려고 하지 결국에는 다시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안정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몇 개를 보면은 그냥 그런 원리도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그냥 이거 올라올 때 좀 물리긴 물렸습니다. 여기서 물렸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저는 이제 이런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박스, 뭐 위에서도 박스가 있겠지만 이런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에 진입을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서 그리고 올라갈 때 정리를 했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앞에 박스권이 뭐 만들어지고 이런 건 아니어서 기준에 맞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이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지는 그런 제가 말했던 그런 기준이 있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이렇게 한 뒤에 주가가 올라갈 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세력들의 매집을 했던 물량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같이 해서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세력이 한 번은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밑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죠. 지수가 많이 꺾이고. 그럼 그냥 그때는 박스권의 저점에서 손절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매매를 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종목을 뽑냐. 저는 좀 노가다를 합니다. 제가 조건 검색식을 잘 못 써가지고 노가다로 거래대금 상위 창 있죠.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내리다 보면은 여기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500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등락률을 누르면은 500억 이상 그 상한가부터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종목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특징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위지트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서도 박스권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얘는 좀 아쉽게 저점이 계속 깨지죠. 저점이 계속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래식하게 저는 이제 뭐 응용으로서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우리 기준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저점이 깨지는 종목들은 최소한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넣지 말고 이제 하나씩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크게 켜놓고 이렇게 눌러본 다음에 오늘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았네요.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 좀 이런 박스권 있죠. 여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쉽게도 이 기준 중에 이 거래대금이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래대금 있죠. 이 거래대금이 앞에 이런 매집을 했던 이 박스권 내에 봉보다 월등히 터져줘야 됩니다. 한 3, 4배 정도 이상은 터져줘야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자기가 결국에는 공부를 하면서 익혀야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상한가 종목, 상한가 이상 터지는 종목들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보다 보면은 분명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양봉이 나오는 날이 맨날 보다 보면 양봉이 나오는 날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놓은 다음에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보면은 뭐 완전히 기준에 맞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상한가를 갔던 종목부터 해서 미리미리 다 뽑아 놓습니다. 다 뽑아 놓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처럼 보면은 이거는 좀 매집이 좀 짧은데 이 한정기술이라는 게 있죠.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10월 15일 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준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앞에 2개월 정도 매집을 했던 구간 저점이 안 깨지는 그런 봉이 나왔죠.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고 다시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데 저점 구간은 지키면서 고점은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저항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런 날에 비해서 이때 많이 터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거래대금 상위 이렇게 종목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뭔가 이게 박스권 바닥이가 말하는 박스권 종목이구나 라고 하면서 종목을 넣은 다음에 아까처럼 1차 매수 2차 매수 하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종목을 보다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정리를 좀 하면은 직장인이 편하게 매매를 하면서 안전하게 매매할 구간은 저는 이게 1차 상승 구간에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정고점까지 내려오는 종목이 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지와 저항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느리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지겨워하지만 근데 가장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 기준은 1차 매수에서 정고점 구간에 30% 매수, 2차 매수에서 단기 박스권 또 안에 박스권 있죠. 박스권 정고점에 70% 매수. 그다음에 손절은 뭐 큰 박스권의 저점도 되고 작은 박스권의 저점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요. 기준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여러 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